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노려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세 개가 다 빨간 게 하나도 없고 모두 하락입니다. 다 팔았습니다. 미국도 0.52% 빠졌고요. 우리나라 0.88, 일본 1.16. 어제 일본이 1% 넘게 오르더니 오늘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환율이 1309원이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작할 때 1200원대였는데요. 굉장히 환율이 급등락이 심합니다. 유가는 다행히 조금 떨어졌는데 여전히 100달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막 폭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한 5천억 넘게 빠진 걸로 아는데 오늘도 5,947억 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55주였었는데요. 오늘은 54주입니다. 뭐 많을 때는 70조 넘게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신용장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고객예탁금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신용장구 늘고 있는 거는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17조 6천억 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7월 12일이고요. 내일은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때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0.5% 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에 0.5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일은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26일, 27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90% 이상이 0.75%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0.5 빅스텝을 하더라도 미국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달러 유출이 심각해질 걸로 봅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0.75는 좀 무리가 있고 0.5% 올릴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도 오늘도 주가가 떨어지지만 내일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일 사면 되지 왜 오늘 사냐. 저는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어제 방송에서 지금 못 사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합니다. 그 말한 이유가 어제는 제목을 그렇게 냈고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어제 41%고 오늘은 주식이 43%입니다. 어제 2% 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43%라고 그래요. 현재 43%인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야 되는데 만약에 43%였는데 찔끔 올라요. 더 떨어지겠지 그랬는데 또 올라요. 또 올라요. 그러다가 오오오 하는 사이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주식 비중이 43%인데 이게 50% 대 50%라도 여기서 주식 비중 50%예요. 그러더라도 수익 실현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50%는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멍하니 보고만 있어야 돼요. 43%는 더 적죠. 50%보다. 그러면 43%면 더 적은데 쭉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이때 안 사면은 여기서 더 사면은 지금이 만약에 2300이에요. 여기는 2800이에요. 그래도 사야 돼요. 이거 파는 게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43%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도 사야 된다 이거죠. 수익 실현에 만약에 여기서 70%인데 여기까지 올랐다. 그러면 20% 정도 팔으면
딱 좋습니다.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근데 43%는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300에 지금 편안히 사면 되는데 잘못하면 2800에 살 수 있다 이겁니다. 2800이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2300 오면 사면은 또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엄청나지겠죠, 이게. 요거 한번 사이클 잘 타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는데, 여기서 주식 비중 43% 갖고 있으면은, 해다가 여기서 사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길목 이론이라고, 돈은 4발이 달렸답니다. 돈은 다리가 4개가 달려가지고, 사람은 다리가 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4발 달린 이 돈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2발 달린 사람이 못 쫓아간다 이겁니다. 말이 4개고, 개도 4개고, 그런데, 달리면은 사람이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막 올라가니까 이걸 쫓아서 여기서 샀다가 지금 괴로워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못해죠. 돈을 막 쫓아가는데 돈은 이미 여기 갔어요. 근데 막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샀는데 이미 돈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엄청 손해가 받겠죠. 그러지 말고 돈이 지나가는 길목, 여기서 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싸게 사야죠.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노려라 이거죠. 여기에다가 딱 만약에 내가 사냥꾼이다. 그러면 이번에 아베 총리 총으로 쏜 사람 보면은 산탄총을 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까이서 쐈는데 진짜 킬러는 사람이 안 보이는 막 1km 저 끝에서 몰래 아무도 못 보게 여기 아베가 있으면 여기서 겨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 전문 킬러는 산탄총을 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정조준을 딱 해고 기다립니다. 멧돼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딱 걸렸을 때 이때 딱 쏴야 되죠. 여기서 사거나 막 중구난방하지 않고요.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노려라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딱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좋죠. 여기서 다 팔았어요. 100% 현금 갖고 있다가 여기서 100% 주식 갖고 있다가 여기서 또 100% 현금 받고 이러면은 워렌 버핏도 따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한다면은.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사부님들도 여기서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일 금통에서 만약에 0.75 올렸다고 쳐요.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폭락할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을 할 겁니까? 아무도 원망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계속 사고 너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분할로 팝니다. 초보자들은 여기서 막 달려들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은 분할로 팝니다. 어디가 옥진지 모르니까요. 분할로 팔다가 여기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분할로 사는 거죠. 분할로 올라갈 때도 사고 바닥 부분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사는 거죠. 여기서는 팔고 계속 올라가도 팔고 떨어져도 팔고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연속 해마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안 나도 이 원칙을 깨지 않을 작정입니다. 오늘 살 계좌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계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 계좌가요,
1번 계좌 50% 사고 2번, 3번, 어제 4번 샀죠. 그러면 이제 5번, 6번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오늘 사고 내일은 이거 사고 7번 계좌 안에 계좌가 있는데 그것도 한 50% 대충 50% 샀습니다. 요거는 다 샀어요. 오늘은 요거 사고 내일은 요거 살 예정입니다. 오늘 살 5번째 계좌를 보면은요. 주식 평가액이 1100입니다. 그리고 추정 자산이 5700입니다. 그러면은 50%를 사려면은 1700을 사면은 그러면 2800 그러면 5700에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골라놓은 17종목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이 관심 종목 5번째 포트인데요. 5번째 포트 관심 종목. 이거는 현재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이거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럼 배당 많이 주는 종목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 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4월 달에 배당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내년쯤 되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원위치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배당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 여기서 분할을 샀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또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좋아하는데요. 이거 배당 안 주는 주식도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대표주 하나 사고 동부건설도 고배당주였었는데 지금도 고배당이네요. 강원랜드도 고배당주였는데 현재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카지노 우리나라 1위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카지노 유일무이 한 종목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사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골라놓은 17종목을 그냥 100만원씩 사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이거 사는 거는 계속 보여줘 봐야 시간 아까우니까 일단 생략하고 17종목 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17개 종목을 이렇게 효성 ITX부터 쭉 이쪽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17개 종목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0.5% 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많이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도 10중 8구는 떨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내일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는데 사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하지만은 기분 좋게 수익률이 전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3%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 정도면 종합지수가 3300에서 지금 2300으로 한 30% 떨어졌는데요. 근데 마이너스 3%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계좌 보고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고 체면을 한번 걸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번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와,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이게 3300인데 2300도 이제 내일이면 깨질 것 같습니다. 오늘 22포인트 떨어지는데 2317이니까 내일도 이 정도만 떨어져도 2300이 깨집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월봉
월봉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요 하단을 떨어져서 이렇게 있은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떨어져 있죠. 갭이 있습니다. 갭이. 근데 이 코로나 때도 이 볼린저 밴드랑 걸쳐서 붙어 있지 떨어져서 여기 달랑 여기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기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IMF 때 한번 볼까요? IMF까지는 안 나오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막 폭락을 했냐? 그 이유는 해외 지수를 보면 압니다. 해외 지수를 보면은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은 이게 별로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36,000에서 31,000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 보면 14%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35%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막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반도체 아닙니까? 1, 2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22% 떨어졌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적게 떨어졌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내일도 떨어지겠지만은 어차피 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다가 언제까지 모을 거냐? 주식 비중 70%까지 모을 겁니다. 이 현금 30%는 비상상황 대비니까 갑자기 뭐 무슨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또 희한한 사건이 생겨서 갑자기 확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30%를 써야겠죠. 하여튼 70% 주식 비중 70% 될 때까지 계속 지금 현재 43%에서 오늘 3% 샀으니까 46%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럼 내일 사면은 한 50% 정도 되겠죠. 근데 70%될 때까지 더 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래야 되는데 50%는 너무 적습니다. 여기 50% 갖고 있는데 반등을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70% 될 때까지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